기술은 기존의 데이터보다 10배 이상 메모리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AI 데이터 센터나 또는 서버나 이런 고부가가치적인 부분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기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200억에서 25조로 폭발 성장이 가능한 제2의 HBM이 됩니다. 이 종목 유리기판보다 크게 갑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증시 현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월달 연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연휴 이슈로 해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항상 연휴 전이나 또는 명절 전에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5월 연휴를 앞두고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의 ADR 지표로 봤을 때 최근에는 좀 이제 120선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상호 관세가 연기한 이후로 시장이 빠르게 좀 이제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아지면서 ADR이 과매수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ADR 자체가 과매수 국면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다. 다음 주까지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눌림목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이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왔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통화들의 흐름을 보면 좀 이제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는 미중 갈등의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끝났다. 어쩌면 이 흐름에서 긴장 완화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4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일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가 내려갔다는 것은 어느 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면 연준에서는 또다시 금리나 카드를 꺼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들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워낙 좀 이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13년 만에 최저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CXL 쪽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자, 이 CXL을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컴퓨터 안에 부품들이 있잖아요. D램이라든지 또는 CPU라든지 또는 이제 SS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원래는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D램은 D램 따로, 그 다음에 SSD는 SSD 따로, 낸드는 낸드 따로, CPU는 CPU 따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 CXR이라는 장치를 이용하면 이 부품들을 다 같이 연결을 해서 더 빠르고 더 잘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품이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쉽게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이 부품들이 따로따로 있어서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서로 따로 이렇게 부품이 각자의 역할만 하니까 이 속도가 느려지거나 자료가 막히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CXL 같은 경우는 요것들을 다 연결을 잘 해줘가지고 이제 고속도로처럼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공장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을 한다고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건을 옮기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는 컴퓨터로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는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고, 요렇게 각자의 역할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컴퓨터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할 수 있는 거고, 청소하는 사람도 컴퓨터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처럼 물건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
각자의 역할만 딱딱딱 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일이 끝날 때까지 다 협업을 해서 물론 내 일도 끝내고 그리고 남의 일도 도와주는 그러한 이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XL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CPU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거였다면 CXL 같은 경우에는 요 모든 부품들을 다 연결을 해주는 그런 앞으로 중요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지금부터 2년 전이죠.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CXL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200억도 안 되는 시장 규모였습니다. 1,400만 달러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3년 뒤에는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지느냐, 무려 22조까지도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22조를 넘어서 진짜 한 30조, 40조까지도 이 분야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메모리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시대를 넘어가지고 뭐 이제 뭐 새롭게 뭐 5차 혁명이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뇌도 지금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메모리에 대한 그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XL도 계속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메모리를 좀 이제 개발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MM 뭐 하이브리드 뭐 프로토타입을 뭐 제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 반도체 이렇게 메모리를 보면 일단은 D램이 따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 D램은 스피드를 담당합니다. 자, 메모리에 대한 스피드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는 용량을 이렇게 담당을 하죠. 근데 요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CMM 뭐 하이브리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D램이랑 낸드를 합친 그런 새로운 세상에 없는 그런 새로운 메모리를 삼성전자가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모리예요. 지금 이제 D램 따로, 낸드 따로 이렇게 뭐 가격 매겨가지고 메모리 가격이 어떠네, 저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보다 이제는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고 이 두 개를 합친 그런 새로운 메모리가 이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기존의 메모리만으로는 그러니까 뭐 D램이나 낸드 요것만으로는 이제 속도나 용량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메모리 기술로는 아무리 발전을 해봤자 데이터가 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CMM 하이브리드를 이제 개발을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을 개발을 해서 데이터 센터의 운영비도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시스템 속도도 빠르게 하려는 게 바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면 뭐가 좋냐? 일단은 기존보다도 10배 기존도 지금 기존의 메모리도 용량을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메모리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메모리가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나 또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에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뭐 메타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외 등등 수많은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삼성에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또 수요가 굉장히 또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라는 또 다른 그런 이제 새로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시장을 빨리 선점하는 그런 업체들이
또다시 메모리 쪽에서 또 큰 우위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BM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CXL이나 이쪽으로 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가 한 4종목 정도로 제가 이제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CXL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죠. 네오셈. 좀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CXL 포함해서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장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징랜드입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CXL 대응 고속 인터페이스 반도체 IP를 설계하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TLB입니다. 메모리 모듈용 PCB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퀄리타스 반도체. 요거는 이제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그런 종목이었죠. 실리콘 포토닉스 뿐만 아니라 이런 CXL 쪽으로 해서도 CXL 2.0, 3.0 지원 리타이버 버퍼 칩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고, 지금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이 CXL 시장 규모가 이렇게 10배 이상이잖아요.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향후 좀 이제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은 못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빨리 이 종목들을 보고 매수 타점이나 수급을 살펴보시고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셈이 이제 과거에 좀 이제 긍정적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 2023년도 10월달, 12월달,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요. 그 다음에 작년 5월달까지 좀 밀렸다가 그 다음에 계속 하락을 해서 박스권이 좀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이제 추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추세 흐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추세선이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이후 시장이 반등하면서 상승했다가 또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딱 눌리는 흐름, 이렇게 추세 라인에 들어오는 요 흐름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좀 이제 부담 없이 종목을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흐름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눌리는 흐름을 잘 노리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추세선을 좀 이제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채널을 형성을 시켜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이제 전고점까지도 좀 노려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굉장히 차트 흐름상으로 좀 이제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매수 타점까지 오려면 또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해야 되겠죠. 개인들이 한 3, 4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가 들어가면 아마 좀 이제 하락을 할 것 같은데, 그 흐름에서 좀 이제 공략을 해보시고, 일단은 투신 쪽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더라도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뭐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 분기 실적, 그 다음에 연간 실적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흐름입니다. 최근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5%를 기록을 했고요. 자, ROE 같은 경우에도 이제 18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계속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오셈 좀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직 랜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직 랜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강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자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추세 라인을 한번 좀 끄어보면 이렇게 한번 끄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세 라인을 끄어보면 이렇게 이제 채널이 형성되는 흐름을 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흐름을 좀 이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최근에 상승한 이후로 이제 깔끔하게 눌리죠. 거래량 없이 이렇게 딱 눌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금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구간을 좀 이제 보면 여기를 돌파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5,000원 구간이거든요. 35,000원 구간을 좀 이제 돌파를 해줘야 그래 이제 4만원, 45,000원대까지 반등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채널 안에서 좀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에이징랜드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 28,500원 자리 1차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좀 이제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26,000원 자리, 자 26,000원 자리와 그 다음에 28,500원 자리 좀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빠지는 흐름에서 이렇게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돌파 이후 급등하는 이런 패턴을 좀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괜찮죠.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요런 자리들에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광 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제 수혜주기 때문에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CSL 쪽에서도 이제 부각을 좀 이제 나타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으로 좀 이제 보셔도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한번 형성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되죠.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저항 구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저항 구간이라는 것이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는데, 세 번 때리고 네 번째 돌파하면 크게 간다라고 강조드렸죠. 만약에 이렇게 두 번 때리고 돌파한다, 그럼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때리고 돌파를 해야 이제 크게 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때려줍니다. 자, 여기서 한번 때려주죠. 저항대 한번 맞고 빠집니다. 두 번 때렸죠. 그 다음에 세 번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큰 상승이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그러한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제 어떤 구간에서 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가 좀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최대한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이제 14,000원 자리, 그 다음에 11,500원 자리,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000원, 그 다음에 11,500원. 요런 자리들이 좀 괜찮을 것이고, 이렇게 빠지는 흐름에서 체결만 잘 된다면, 자, 요런 식으로 또 강력한 상승 흐름이 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한 이런 종목들은 이제 2달에서 3달 정도는 좀 이제 지켜본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뭐 내일 당장 뭐 급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L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작년 12월 달까지 고점 대비 67%나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70% 정도 하락을 한 자리죠. 자, 그리고 나서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반등을 해서 강력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4월 달 들어서 시장이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도 나름 선방을 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추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좀 끄어봤을 때 일단은 채널을 한번 형성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되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흐름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일단은 이제 요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을 좀 이제 진입을 해줘야 그래야 이런 식으로 다시금 변동성이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추세 라인 하단 구간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채널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채널 영역 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략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요런 자리들 괜찮습니다. 자, 요런 자리들 한 16,500원 자리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5,500원 자리, 16,500원, 15,500원, 요런 자리들에서 공략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자, 그러면 이렇게 돌파 이후 지지받고 다시금 꾸준하게 상승해서 요런 흐름이 또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런 반도체 쪽으로 해서는 좀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쪽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수급 흐름은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그런 재료들이 좀 시장에 노출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아직 오늘 거래대금이 24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 크게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했을 때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무적 흐름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ROE가 15%가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뭐 20, 30일 이렇게 찍힌 데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꾸준하게 괜찮은 흐름을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겠구나. 나름 근본 있는 종목이겠구나.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 종목 정도 알아봤고요. CXL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승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컨텐츠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 그런 데이터들을 시각화시켜서 알고리즘 분석해서 여러분들 방향성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장시하기 전에 주요 뉴스들을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도 대장주들 하나하나 다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한 연구와 급등주의 공통점, 그 다음에 메이저 수급들을 추적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터치하시면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휴에 5월 5일, 그 다음에 5월 6일 제가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강도 텔레그램 방 안에서만 오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강인지 좀 말씀을 드리냐면 30만 원에서 70억까지 만든 슈퍼 개미들의 핵심 매매법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나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을 해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전달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책 100권을 읽고 정리한 우리 직장인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직장인 성공 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5월 5일 저녁 7시, 5월 6일 저녁 7시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을 하셔서 같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책이나 강의 자료들도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글 다 이제 남겨드리니까요. 댓글 참여도 열심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